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스테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로보택시 15,000불 간다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자, 그리고 돈나무가 테슬라에 대해서 새로운 예상 내놓았습니다. 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팔란티어가 왜 폭등하나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트럼프 관세 공포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말 미국 주식시장이 죽다가 살아나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지난 며칠 사이 주말부터 시작해서 거의 하늘과 땅을 오락가락 하듯이 굉장히 뜨거운 물 찬물을 오가는 듯한 그런 굉장히 변동이 심한 우리 최근 주식시장을 경험했습니다. 트럼프가 소위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25% 부과하고 중국에 10% 부과했는데, 자, 그것에 대해서 캐나다가 리탈리에이션을 해버리고 보복 관세를 매겨버리고, 자, 그게 이제 뭔가 수습이 되는가 했더니 국경 강화로 인해서 이제 넘어가나 했더니 중국에서는 또다시 더 강하게 이제 나오면서 맞불을 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장이 막 출렁거렸죠. 특히 이제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 주가 많이 빠지고, 또 전반적으로 빅테크들이 많이 충격을 받는 모습이죠.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는 빅테크들이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즉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서히 다시 이제 회복되고 있는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자, 먼저 우리 마소부터 볼까요? 0.35% 오늘 올랐는데 그냥 평소 모습이죠. 자, 애플이 우려를 딛고 2.10% 올랐습니다. 자, 다행이죠. 자, 그리고 엔비디아 1.71% 올라왔습니다. 자, 반도체 칩들도 데미지가 예상될까 했는데 결국 다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아마존도 1.95% 올랐고요. 그리고 구글 2.50% 올랐습니다. 자, 구글에 대해서도 중국이 반독점법 조사하겠다 막 그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도 오늘 장중에 이제 올라줬는데, 자, 근데 구글이 실적이 나오면서요 오늘 폭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실적 발표 내용은 이따가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메타 0.96%, 메타 요즘 좋았다가 이 정도면 여전히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테슬라 오늘 2.2% 올랐습니다. 자, 테슬라도 같이 충격을 같이 받았었죠. 그래서 이제 400달러대가 무너지고 380달러 선에 머물러 있었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그렇게 흘러내리다가 자, 오늘 빠르게 굉장히 회복됐습니다. 자, 오늘 급하게 많이 올라오다가 뒤에 또 조금씩 이제 조정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도 굉장히 힘이 좋아졌어요. 이전하고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과거 같았으면요, 이런 사건들 터지면 테슬라가 가장 먼저 충격을 받죠. 근데 테슬라가 굉장히 탄탄해요. 지금 하방이 굉장히 탄탄해서 380대급만 내려가면 줍줍하는, 특히 이제 기관들이 이거 정말 좋은 찬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언제 떨어지나 기다리고 있다가 자, 이렇게 내려와 주니까 땡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테슬라도 굉장히 가파르게 급등하는 모습 나타났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 지금 시장은요, 이제 이 트럼프의 관세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매크로들이 충격을 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오래 가진 않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또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크로는 매크로고 우리는 테슬라 기업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바이 앤 홀드 하는 그런 전략들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상황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팔란티어 소식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어제 팔란티어가 실적 발표 이후에 껑충 뛰어 올랐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주식 시장이요, 이 팔란티어 주가가 장중에 103.83을 찍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오늘까지 이제 합쳐진 게 23.99% 뛰어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이제 마지막에는요, 102.76으로 이제 1% 정도 빠지면서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일시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너무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뒤에 약간 조정이 왔고요. 자, 앞으로 조금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급하게 오르고 나면 뒤에 조금의 조정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보통 패턴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팔란티어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느냐? 자, 댄 아이브스가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자, 이 한마디를 보면요. 지금 팔란티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인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자, 이 댄 아이브스는요, 팔란티어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가요, playing chess while others play checkers in the AI revolution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런 비유를 미국에서 자주 쓰거든요. 보통 이런 우리 기술주 투자에서 얘기할 때, 그리고 또 뭐 어떤 그 게임을 할 때도 보통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선수가 있는데, 뭐 우리 한국에 최근에 이제 이 동계 올림픽 유니버시아드 동계 올림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선수들하고 다른 외국 선수들하고 비교했을 때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압도적인 기량을 보일 때에 보통 이런 비유를 쓰거든요. 지금 여기 보세요. Palantir playing chess while others play checkers in the AI revolution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AI 혁명 시대에 AI의 아주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AI 시대로 진입하는 시대에 팔란티어는 체스 게임을 하고 있다라면 다른 현재 경쟁사들은 체커스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요. 미국에서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인데 체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체스예요. 여러분, 체스는 어떻습니까? 이 말을 둘 때 보통 우리가 한 수, 두 수, 혹은 세 수, 네 수 앞을 보고 우리가 두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한 두 수 정도 앞서서 체스를 두게 되면, 보통 이제 그 초보들을 하고 할 때는 다 이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급 올라가면 한 세 수, 뭐 네 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고급 올라가게 되면 이제 다섯 수까지 바라보면서 플레이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게 이제 체스죠. 그러니까 전략이며 굉장히 고수의 어떤 그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이 게임을 하는 게 이제 체스라고 보면 되는데, 체커스는요, 이 체스에 비해서는 전략이 훨씬 더 less strategy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이 적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좀 단순한 게임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요, 바둑이 있고 오목이라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우리 바둑알로 오목 두잖아요. 근데 오목은 좀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래 심플하고요. 그에 반해서 바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몇 수 뭐 이렇게 계속 먼 앞을 바라보면서 두지 않습니까? 자, 그런 차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바둑과 오목. 그러니까 팔란티어는 바둑을 두고 있는데 다른 플레이어들은 오목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수준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지금 팔란티어가 AI를 가지고 팔란티어는 자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산업에 적용하고 가장 먼저는 이 군사에 특히 이제 미국의 국방부와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게 지금 여러분 테슬라랑 비교하더라도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을요. 테슬라가 플레잉 체스 한다면 다른 플레이어들은 뭘 하고 있냐면은 그냥 체커스 게임 오목을 두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자율주행에 자신들만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전기차 시대에서도 테슬라가 플레잉 체스 한다면 다른 경쟁사들은 체커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팔란티어도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팔란티어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란티어의 저력, 팔란티의 매력은요, 바로 그런 데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댄 아이브스가 팔란티어의 목표 주가를 이제 $120로 올려놨습니다. 자, 이게 그 한 달에 안 됐나요? 한 20일 됐나요? 한 보름 전인가 20일 전에는 $90까지 올려놨었잖아요. 그때 $90 올려놓을 때도 너무 비싸 막 이랬는데 지금 이제 $100를 뚫어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120까지 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벌써 팔란티어를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즐기고 있고 파티를 누리고 있는데 여전히 베어들 있죠. 그러니까 팔란티어에 대해서 자꾸 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은요, 투자 못 하겠죠. 그러니까 베어들 뭐라고 합니까?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The bears will continue to be negative on valu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어들은요, 항상 밸류에이션 얘기를 합니다. 야,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서 투자 못 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제가 늘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이 미국의 성장률을 투자할 때는요, 이런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좀 어떤 많이 내려놔야 돼요.
뭐 한 50% 정도는 마음을 그냥 내려놓고 하셔야 됩니다. 뭐 지금 만약에 이 팔란티어가 이 밸류에이션이 PR이 100이다 이러면요, 그냥 한 50 정도로 보고 투자하시면 돼요. 혹은 그거 더 내려서 한 30 정도만 보고 그렇게 투자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가치주 투자랄지 뭐 그냥 보통 일반 투자자들이 그 밸류에이션을 보고 투자하면요, 절대 투자 못 하죠. 근데 지금까지 미국의 빅테크들을 성장할 때 보면요, 다 그랬어요. 그냥 밸류에이션 보면 투자 못 해요. 절대 못 해요. 과거에 테슬라 투자 옛날 때도 그렇고, 옛날에 이 미국의 빅테크들 마찬가지로 투자할 때요, 주변에서 항상 그럽니다. 야, 너무 높아. 밸류에이션이 30이 뭐야. 야, 30배도 높아. 원래 한 15는 돼야지, 20은 돼야지 이러거든요. 근데 뭐 40까지 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테슬라는 뭐 사실 100, 200, 500 뭐 그런 때가 뭐 비일비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속 성장주들에 대해서는요, 좀 그런 걸 내려놔야 돼요. 마음을 내려놓고 투자를 좀 마음껏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데 그 밸류에이션에 자꾸 집착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투자 못 합니다. 그 숫자를 보고 어떻게 투자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지금 그 대나주는 옛날부터요, 팔란티어는 Next Oracle, Next Salesforce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클이나 Salesforce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오라클이나 Salesforce가 한 그 뭐 완전 빅테크는 아니지만 뭐 중상 정도의 기업의 군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막 빅테크처럼 그렇게 지금 압도적인 뭐 정말 전 세계를 압도할 만한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오라클 수준으로는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신다면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팔란티어에 대해서는 좀 즐겁게 투자할 수 있을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트럼프가 또 서프라이즈 발표를 또 했습니다. 자, 뭐 관세 발표에 이어서 지금 또 어떤 발표가 나왔느냐. 자, 굉장히 또 충격적인 발표인데요. 자, 지금 이스라엘 안에 그 가자 스트립, 이번에 하마스가 이 이스라엘을 막 그 급습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가지 않았습니까? 즉, 가자 스트립이라고 하는, 자, 거기에 지금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몰려 살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가자 지구가 항상 문제가 되니까 그 지역을 우리가 소유하겠다. 트럼프가 우리가 그걸 테이크오버를 하겠다, 가자 스트립을. 그리고 우리가 가지겠다 얘기했거든요. 자, 이거 자체가, 이런 발언 자체가요, 엄청나게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자, United States will take over the Gaza Strip, will own it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가자 스트립을 이스라엘 니네가 말고 지금 그 뭐 독립처럼 어중간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테이크오버를 할게, 인수할게 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거기를 소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All Palestinian. 자, 지금 그 가자 지구에는 모든 그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거든요. 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2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지역을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국가에 머무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동 어느 국가들인데, 예를 들면 요르단이나 조르단이나 이집트에 이들이 머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뭐 이거 자체가 이미 굉장히 뭐 많은 이슈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리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과연 가자 지구를 떠날 수 있을 것인가? 가자에 뭐 사실 그들의 터전이라면 터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방대한 사람들이 거기에 200만 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거기 머물러 있는데, 그들을 전부 다 이집트나 요르단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정말 트럼프가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거 자체적으로도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지만, 또 트럼프가 아니면 이런 생각을 감히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말 이거는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요, 트럼프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뭐 기업을 해보고 또 기업가라고 다 이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니까 정말 이렇게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 팔레스타인 200만 명 떠나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집트나 요르단에다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노란색으로 하는 거. 가자가 이제 헬홀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가자는 그냥 거기는 그냥 뭐 지옥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옥의 구덩이 같은 곳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트럼프가 핑크빛으로 하려면 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자화자찬 잘하잖아요. This could be so magnificent. 이런 아이디어는, 이런 생각은 어마어마한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앞으로 결국은 이 지역에, 더 넓은 지역에 Great Peace를 갖고 올 거라는 거죠. 평화를 가져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생각할 때는
가자 스트립이 그곳에 이스라엘 땅 안에 그 딱 사각형 안에 그냥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되게 웃긴 거고 이상한 거라는 거죠. 거기 있으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역적 분쟁이. 그 차라리 그렇다면 다른 쪽으로 옮기는 거 어떠냐라는 거죠. 요르단이나 이집트로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네타냐후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총리가 오늘 백악관에서 만났거든요. 네타냐후가 이 질문 받았어요. 미국이 가자 지구를 테이크오버를 한다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I think it's something that could change history라고 합니다. 이거는 역사를 바꿀 만한 그러한 어떤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여기서 미국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내몰아내면 이 지역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가져가야 된다 생각하겠죠.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없겠죠. 뭐 트럼프 앞에서. 근데 트럼프는 차라리 우리가 다 정리하고 우리가 그 지역을 소유해서 개발시키겠다, 발전시키겠다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트럼프의 이 땅에 대한 욕심, 최근에 그린란드랄지 뭐 캐나다도 우리의 51개주로 들어와라부터 해서 그리고 뭐 이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스웨즈 운하까지 뭐 저 운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트럼프의 생각들인데, 자, 여러분 이건요. 비난도 많이 받겠지만 한편으로 또 우리가 좋은 의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그 가자 스트립이 그 지역에 위치했으면요 그냥 평생 서로 싸우고 폭탄 테러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요르단이나 이집트와 잘 협상을 해서 그쪽에다가 뭐 금전적 보상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있는 땅을 어떻게든 확보해 가지고 뭔가 요르단하고 이집트하고 딜을 하면 되잖아요. 100만 명 나눠서 보낼 수 있다라고 했을 때에 이거 만약에 옮길 수만 있다면 대박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좀 더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트럼프만의 생각인 거죠. 그러나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200만 명을 한꺼번에 옮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거는요 10,000명만 옮기려고 해도 힘든 거거든요. 여기 LA에 여러분 사실 노숙자 처리하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힘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이슈고요. 이게 실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 보이지만, 그러나 트럼프는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돈 남은 은하죠, 이 ARK 인베스트가 테슬라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새로운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자, 업그레이드 되고 좀 더 발전된 내용을 디테일하게 언급했는데요. 자, 오늘 또 굉장한 소식이 있죠. 자, 지금 이 돈 남은 은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이제 자율주행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특히 로보택시요. 저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이제 뭐 내놓는 게 임박했어요. 결국은 올해 이제 나오게 되는데, 특히 이제 그 6월 달쯤에 텍사스 아우스틴에서 이제 페이드 서비스를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그랬을 때, 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 돈남 아르킨베스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이 자료에는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앞으로 로보택시가 15,000불에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굉장합니다. 로보택시의 가격이 15,000불 is possible 하다라는 건데, 그게 어떤 법칙에 의한 거냐? Right to Law입니다. 그러니까 이 Right to Law라고 하는 건요, 위에 핑크빛으로 하려 했지만, 여러분 우리 옛날 그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무어의 법칙, 뭐 1년마다 몇 배가 내려가고 6개월마다 몇 배씩 내려간다, 뭐 이런 이 소위 말해서 능력치가 올라간다라는 걸 우리가 할 때 무의 법칙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거예요. Right to Law도, 자, 이 법칙에 따르면요, 여기 법칙에 딱 대입을 하게 되면 로보택시가 15,000불 정도의 가격이 가능해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보시면 결국 배터리 가격이 가장 중요한 그런 변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가격의 추이, 변화, 결국 배터리 가격이 얼마쯤 될 것인가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도 그래프에 나오듯이 보시면 배터리 cost decline입니다. 지금 배터리 가격이 꾸준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내려가는 게 보이죠. 배터리도요, 이 보라색 빛깔 있죠? 이 점선 있는데, 이게 이제 니켈 반도체, 니켈 배터리거든요. 그러니까 니켈이 있고, 그 다음에 LFP가 있어요. 우리가 인산철이죠. 자, 이 중국 CATL에서 주로 하는 좀 저렴하죠. 자, 이 LFP, 그 아래쪽입니다. 회색이거든요. LFP가. 자, 그런데 이제 가격이 꾸준하게 내려갑니다. 점점 좀 내려가서요, 예상치가 저 아래쪽까지 계속 우하향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오른쪽의 차트로
가지고 정리를 했을 때에 초록색 나오지만 2,273불까지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위에 보세요.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면은 사이버캡이, 자, 앞으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사이버캡을 활용하잖아요. 근데 이 사이버캡이 이 앞으로 그 킬로와트아워당 5.5마일을 가는 효율성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킬로와트아워당요. 자, 그래서 사이버캡이 이렇게 갔을 때에 결국 그 배터리 가격, 그러니까 지금 그 사이버캡 자체도 굉장히 단촐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고 기존의 자동차와 대비했을 때에 사실 안에 어떤 내부적인 게 굉장히 심플하게 다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자도 두 개고요. 충분히 이게 가능하죠. 킬로와트아워당 5.5마일을 간다고 했을 때 배터리 가격도 동시에 이 라이트 로우에 따르게 되면 배터리 가격이 결국은 점진적으로 내려가서 나중에 결국은 배터리 가격은 $2,300보다도 좀 못한 쪽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2,273달러 이 정도로 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의 드라이브 트레인 오브 비커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드라이브 트레인이 전체 뭐 자동차 가격의 20%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배터리 가격, 뭐 드라이브 트레인 가격, 그리고 모든 이 굴리는 마일리지까지 계산했을 때에 결국 15,000달러 그 이하로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보택시가 한 대당 15,000달러 아래로 내려올 수 있다?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실 마진율을 담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결국 갈 수밖에 없고, 또 테슬라가 계속해서 이런 무어의 법칙이나 이 라이트 로우처럼 이 배터리 가격만 내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어떤 그 생산 공정 자체를 또 빠르고 신속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비용을 줄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려가다 보니까 만약에 로보택시가 정말 15,000불이다? 이러면요, 나중에 이 로보택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편하겠죠. 정말 많은 자동차를 로보택시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기존의 소유주들 있죠. 테슬라 차를 가고 있는 사람들도 그때 우리 보고서에서 나왔지만, 이 본인들이 테슬라의 이 소위 그 로보택시에 거기다가 투입시켜도 되고 빼도 되고 늘 그 에어비앤비처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체적으로 15,000불짜리 로보택시를 따로 굴리고 택시 회사처럼 막 뭐 곳곳에 전 세계에 다 굴릴 수 있는 거거든요. 미국 전체 도시에 굴리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까지 나가고, 그리고 나서 테슬라 차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자체적으로 테슬라에게 자동차를 올리게 되면 에어비앤비처럼 근처에 누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차를 자율주행으로 가게 해서 이제 사람을 태우고 옮겨 다닐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일어나는데, 자, 어찌됐건 항상 그 돈나무 누나 회사는요, 테슬라의 미래를 정말 상상 불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업인 것을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데이터들을 항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자료도요, 굉장히 또 중요한 자료죠. 자, 여러분, 지금 자율주행에 있어서 사실 2014년도에 이미 논의가 되었거든요. 2014년도쯤에는요,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우리가 자율주행을 내놓을 것이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after more than decade입니다. 대략 한 10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대략 한 10여 년, 우리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는데 10년 후에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요, drop out of the autonomy race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자율주행 경쟁을 포기해버렸어요. They dropped out of the autonomy race. 테슬라하고 웨이모 remain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하고 웨이모만 지금 survive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자율주행의 경쟁에 뛰어들고 또 자율주행 사업 자체를 상업적으로 성공시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구체적으로요,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2014년도입니다. 위에 보시면 2014년도에 처음으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우리가 2020년도가 되면 자율주행 서비스를 내놓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Autonomous Vehicle by 2020. 그러니까 2020년도 코로나가 덮쳤을 때잖아요. 그때쯤이면 우리 모든 이 자동차 회사들이 자신들만의 자율주행을 데뷔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이 소위 자율주행을 데뷔한 회사는 웨이모밖에 없었어요.
많은 회사들이 그때 하지 못했습니다. 웨이모만이 first 보시면요, 이 first commercial autonomous ride가 2018년도에 시행하게 되거든요. 자, 그때 처음 시작하고 조금씩 확장해왔죠. 이 샌프란시스코도 그리고 이제 LA까지 오고 앞으로 이제 애리조나 피닉스까지 또 뭐 이 텍사스까지 어스틴에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일하게 웨이모만 살아남았는데, 자, 근데 테슬라가 잠잠히 있다가 뭐 언론들은 테슬라도 안 돼, 저게 되겠어. 테슬라는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웨이모랑 기존의 회사들하고는 완전 다른 방식이에요. 근데 테슬라가 2025년도 올해 이제 출시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텍사스 오스틴에서 정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는 아주 혁신적인 한 해가 마일스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래쪽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ARK가 2014년도 Estimate Autonomous Commercial Launch인데, 자, 분명히 이때 예상을 해가지고 2020년도쯤에는 대략적으로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자, 전부 다 보겠는데, 자, 일단 테슬라 보세요. 맨 위에. 테슬라가 2025년에 런치 플랜드 돼 있죠. 그리고 볼보입니다. 두 번째, 볼보가 기대했었는데 볼보 no expectation of launch. 볼보는 가능성 없고요. 그리고 구글이 바로 웨이모거든요. 구글이 벌써 2018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구글은 느릿느릿하게 30마일 제한을 가지고 이제 가고 있고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걸 택시 회사로 전체적으로 운영한다라는 건요, 그냥 조그만 택시 회사 하나 운영하는 그런 수준이 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GM도 이제 전혀 없어요. 아우디도 사라졌어요. 메르세데스 벤츠 사라졌어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 그 컨슈머 리포트에서 테슬라 자율주행과 메르세데스 벤츠나 포드하고 비교했는데 벤츠가 제일 좋았다 이런 얘기를 헛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보 같은 소리들을. 근데 지금 보세요. 메르세데스 벤츠는 그냥 그 ADAS라고 했죠. 그냥 자율 보조 운전 장치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에서만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는 제일 쉬운 게 고속도로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냥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차선 변경 뭐 이런 거 자유롭게만 하지 않고요. 그냥 쭉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쭉 가는 거. 그런 것들은 뭐 누구나 가능하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머세디스 그걸 잘하는데 로보택시를 내놓겠다?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이건 완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흥미를 못 느끼는 거죠. 자, 그리고 닛산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BMW도 한다 그랬다가 안 돼요. 자, 그리고 다임러도 마찬가지고 컨티넨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지금 보세요. 이 큰 회사들도 다 이제 안 되는 것처럼 다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 테슬라고 구글인데, 근데 구글은 사실 둘이 비교했을 때에 그냥 만약에 둘이서 맞짱을 뜬다고 했을 때는요, 구글의 100점 100패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다르게 형성할 수밖에 없고 전 세계적으로 결국 확대할 수 있는 건요, 제대로 또 운영되는 건 테슬라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이 돈나무 누나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분석을 했죠. 자, 그렇다면 이제 경쟁자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현재 웨이모와 테슬라만 남아있거든요. 자, 테슬라와 웨이모와 테슬라를 비교했을 때에, 자, 테슬라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냐. 자, 지금 위에 초록색으로 하라됐지만, 마일당 테슬라의 가격이 웨이모보다도 30에서 40% 이상 저렴해질 것이다 라고 분석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일당 3, 40%씩 저렴하다? 이건 어떻게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싸움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냥 대학생과 아이의 싸움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그러면 웨이모가 경쟁력이 없을까? 자, 일단 핑크빛으로 위에 보면요, higher cost structure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웨이모가 이미 판을 짤 때, 프레임을 짤 때에 전체 이 자동차며 자율주행을 구성할 때에 이 비용 자체가 고비용 구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구조를 잘 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잘하는 게 그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이런 고비용 구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저비용 구조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웨이모의 가장 약점은 higher cost structure인데, 이게 이제 웨이모로 하여금 less competitive, 경쟁력을 떨어뜨리겠죠? 혹은 profitable, 결국 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윤을 적게 먹을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이윤이 안 나는 거겠죠. 사이버캡, 로보택시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이 가격 경쟁력에서 이미 너무 큰 차이가 난다는 건데, 자, 왜 그러면 이렇게 이 웨이모는 가격이 뛸까요? 위에 파란색으로 하려 했잖아요. Waymo's dependence on LiDAR입니다. 라이다에 대한 의존도가 결국은 문제라는 거예요. 왜 테슬라가
라이다를 뗐는지는 바로 이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웨이모가 라이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안 나온다라고 한 말은 결국 테슬라는 역설적으로 그 반대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라이다 떼고 간다고 할 때 다들 미쳤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higher cost auto manufacturer입니다. 그러니까 라이다도 비싼데 이게 뭐 10만 불씩 하잖아요. 근데 higher cost auto manufacturer입니다. 자동차 만드는 거 있죠. 또 이들이 운영하는 자동차를 제조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소위 말해서 가격 경쟁력을 못 만드는 거죠.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자동차도 만들잖아요. 사이버캡이라는 걸 제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웨이모가 그걸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외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현대랑 뭐 협약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왼쪽 아래쪽에 보세요. 지금 그림을 좀 보면요. 맨 왼쪽에 그 웨이모거든요. 이 웨이모 이게 5th generation입니다. 5세대인데, 자, 웨이모가 이렇게 뭐 보면요. 보라색이 depreciation이고, 감가상각이죠. 그리고 operation support가 검정색이고, 그리고 이제 뭐 초록색, 뭐 에너지가 들어가고, 보험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maintenance, tire 이것도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 parking 또 뭐 이 비용, 텍스까지 합치면요. 지금 보면은 그래프 상으로도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죠. 자, 그런데 이 모델 3보다도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비용이. 그리고 웨이모 6세대도 가장 잘했을 때, 대규모로 했을 때에 보시면 세 번째 거, 그게 이제 많이 내려오는 거예요. 웨이모의 6세대가요. 그러니까 많이 내렸는데, 근데 사이버캡에 비하면요, 여전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사이버캡 보세요.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 사이버캡은요, 모든 게 다 비용이 굉장히 다운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설명한 것처럼 라이다 안 써도 되고, 자동차 제조도 테슬라 자체적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웨이모가 현대 아이오닉을 쓰기로 했죠. 현대 아이오닉을 고용하고, 그리고 테슬라 사이버캡 보세요. 지금 이제 그래프가 두 개잖아요. 그 첫 번째 작은 게 이제 웨이모 현대인데, 이게 지금 뭘 보여주냐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타이틀은요, 결국 vehicles for 5 billion in capex입니다. 자, 앞으로 이 돈을 5조 원을 썼을 때, 즉 50억 달러를 들였을 때에 몇 대의 자동차를 운영할 수 있는가, 이거거든요. 굉장히 이제 비유가 멋지죠. 그러니까 보통 뭐 5조 원씩 투자하잖아요, 할 때. 자, 그러니까 구글도 5조 원, 그리고 테슬라도 5조 원, 달러로는 50억 달러 투자했을 때에 몇 대의 자동차를 굴릴 수가 있느냐. 지금 웨이모를 첫 번째 현대 아이오닉에서 싸게 공급받는다 하더라도 똑같은 돈을 투자했는데 10만 대가 넘지 않아요. 5만 대에서 뭐 한 8만 대 정도 되는 거죠. 근데 테슬라 보세요. 똑같은 돈을 투자하는데 이미 거의 35만 대 가까이 육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차이 났죠. 이게 지금 8만에서 35만 대면은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만큼 큰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 겁니다. 운영에 있어서. 자, 이게 바로 테슬라와 웨이모의 차이인 거예요. 이건요, 나중에 중국 쪽에서 나오는 회사들과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테슬라가 모든 면에서 저비용 구조를 가져가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테슬라가 수직적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율주행 기술까지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자율주행 올해 이제 시행되고 시행하고 나면 시행착오가 겪겠죠. 그러면 점점 좋아지겠죠. 내년, 내후년에는 완벽히 안착을 한다고 했을 때에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 시장을 먹게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이제 미국에 어마어마하겠죠. 뭐 우버, 이 리프트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되면 캐나다 쓸 수 있고 멕시코 다른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이 로봇택시만 하더라도 굉장한 사실 테슬라에게 현금 흐름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정교수였습니다.